항암치료 딱 하고 나면은 조금 향이 강하면 굉장히 역해해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이게 딱 좋아. 피부가 백옥이야, 환자들이. 자, 오늘 오랜만에 슬기 엄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그동안 안 왔어요? 많이 늙어가지고 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 화장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이유가 네네. 대장암 환자들 요새 진료 많이 하는데 다들 먹는 걸로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특히 대장암이. 네. 그죠? 그래서 대장암 환자들 도대체 뭐 먹으면 좋은가, 뭐 먹으면 안 좋나 이런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근데 보통 대장암 환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붉은 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흰 고기보다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건 알려져 네네.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기에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DNA 변이의 시작입니다. 우리 때는 청소년기에 많이 못 먹었어. 가난한 나라에서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암 발병률이 낮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런 걸 지금 많이 젊은 먹으니까 친구들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런 거를 먹지 말고, 일단 걸렸다 대장암이,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굳이 붉은 고기를 너무 피할 필요는 없다. 적절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장암 환자니까 특히 어, 고기 나안 안 먹으려고 먹고 그래. 콩이나 이런 걸 대체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대장암 환자니까 고기를 더 안 더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일단 대장암에 걸렸으면은 붉은 고기를 뭐 즐겨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단백질을 또 먹어야 되는 게, 대장암의 평균 나이가 60대 후반이거든요. 60대 후반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나이예요. 원래. 암과 원래도.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생활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붉은 고기 하나의 요인이 나에게 암이 생길 것이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아예 안 먹고 단백질 안 먹으면 오히려 암하고 굉장히 싸우는 그 힘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자기의 그 어떤 면역력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어서는 고기를 많이 먹고 늙어서는 고기를 안 먹는데, 사실은 젊어서는 고기를 먹지 말고 늙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내 생각에는 한 5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노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뭐든지 많이 먹으면 50대 후반부터는 대사가 안 되니까 금방 살찌고 금방 쓰레기가 많아지죠.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채식주의자 작품 있는데, 채식주의자는 암 발생 위험이 뭐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혹시 연구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식생활을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식물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낮죠. 낮아요. 네, 낮죠. 그러면 이미 발생한 사람이 채식주의자인데 그때부터라도 고기를 그럼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안 자기가 먹어도 돼요? 평생 살아왔던 습관을 저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예 안 먹는다, 그런 거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환자한테 말할 때 이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 다 했다, 이제 경과 관찰하자라고 하는 이 모든 치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년은 일단 면역성이 정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코로나도 올 때 항암 치료 끝나고 1년 이후에 환자는 그 지금 적극적인 백신 대상자라 해서 제일 먼저 맞는 그룹이었거든요. 1년 안에 대상포진도 많이 오고 폐렴도 오고 각종 면역 떨어진 것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1년은 적극적으로 내 몸을 좀 보신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뭘 하나를 열심히 먹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요인이 암으로 연결되는 건 정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음식 같은 거는 이거 하나의 요인을 통제하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향성을 파악하는 건데, 그냥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에 이만큼씩. 이건 고깃집 가면 거의 1인분이죠. 그렇죠. 이거를 한 끼 먹으라고. 그러네. 몇 끼. 매끼? 스테이크든 뭐 돼지고기든 뭐가 됐든 150에서 200 정도 우리가 광고하는데, 그렇게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만큼 항암 치료할 때는 단백질이 많이 파괴되니까 근육이 약화되고, 항암 치료 중에 관절염 어디 아프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네. 허리 아프다. 그게 우리 몸에 미세 근육의 단백질들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계속 보충해줘야 자기 신체도 유지될 수 있는 거.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몸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몸이 완전히 이렇게 쇠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항암 치료 중에는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먹으라는 것 자체 되게 스트레스야.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대로 네네. 피자도 먹고 싶으면 좀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쪽으로 노력하죠. 왜냐면 내가 먹는 게
나를 이루는 거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식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지중해 식단에 한식이라고 하면 나물 반찬에 된장국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항암 치료 중에는 안 돼요. 항암 치료 중에도 솔직히 고기로 뭐 한 400, 500g, 600g을 먹기 매일 쉽지 먹는 않아. 거는 쉽지.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그 이런 거에는 하나의 단백질 그럼 얼마큼 들어 있어요? 12g이 되어 있다고. 다른 음료보다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두유 하나에는 훨씬 적어요? 네, 3g 미만이에요, 다. 그래. 네. 그리고 외국에 이번에 가봤는데 그냥 슈퍼에서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런 단백질 음료 많아져서 26g 사서 26g? 네, 사서 먹어봤는데 좀 맛이 없습니다. 왜요? 원래 단백질 높으면 맛 없어요? 네, 단백질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고기 먹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게 항암 치료할 때는 환자들이 입맛이 좀 입맛이 달라지나 봐. 그래서 이제 좀 안 땡기고. 그래서 이런 음료가 나오면 저는 하루에 한 3개씩 마셔라. 그래서 두세 모금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주 먹어봤어요? 배고플 때- 네, 먹어봤죠. 이 똑같은 건 아니어도 많은 음료를 먹어봤죠. 드셔보시겠어요? 랑 똑같지 않을까 맛이? 아니에요. 얘가 더 맛있어. 훨씬. 되게 맛없어요. 그 얘는 정도면 맛있어. 맛있지. 아니, 얘는 훨씬 맛있어. 제가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느끼한 게 없어. 진짜. 맞아요. 느끼한 진짜, 거 없어요. 진짜. 좀 깔끔한 맛이에요. 맛있다니까 먹어보고 싶네. 진짜로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미숫가루 같고. 맛있죠? 맛있네 난 이미 이거. 먹어봤지.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이거 다른 이름 막 얘기해도 되나? 이거 맛있네. 이거. 왜냐면 또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도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6g 이렇게 들어가니까 맛이 좋네.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내가 맞아요. 먹어본 영양 음료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루에 뭐 3개든 4개든 뭐가 됐든. 틈나는 대로 그리고 먹으면- 이거를 끼니로 먹으면 이거 자체가 액체라서 배가 또 더부룩해.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돼.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 또 이런 거를 간식간의 간식으로. 이게 겨우 20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칼로리는 이거 하나 먹고 식사 때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막 힘드니까. 보통 암 환자 같으면 한 2,000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0 이상 먹어야죠. 그러니까. 훨씬 먹어야죠, 더. 그러니까 그만큼을 먹기 쉽지 않아서 항암 치료할 때는 사람들이 살이 잘 안 쪄. 항암 치료할 때는 그래서 약이 반이면 먹는 게 반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러면 식사 잘 못하는 그냥 어르신들, 암 환자 아닌 맞아. 분들도 이런 거 당연히. 먹으면 당연히 좋죠. 여기 뭐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함량이 높다는 뜻이야, 단백질 함량이. 음.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어르신들 용으로 판매하는 것들에 그거보다 비해서 고용량이니까. 단백질이 일단 높다, 그리고 열량도 높고. 열량도 높고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딱 하고 나면은 미각이 샥 바뀌거든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이게 딱 좋아. 조금 향이 강하면 굉장히 역해해요, 환자. 그래. 미각 세포들이 싹 다 바뀌어. 항암 치료하고도 한 1년 정도는 맛이 돌아오지 이 않는다. 기존에 이런 영양 보충용 음료 먹어보면 두유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이건 이거는 미숫가루 어, 느낌이 난다는 맞아, 게 맞아, 맞아, 특이하네요. 사실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뭘 먹어야 하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운동을 해내야 되나가 어떤 더 운동? 중요하죠. 먹는 건 쉽고 운동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는 자기가 평생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아무리 바꿔서 먹으라고 해도 결국 다 돌아가. 자기 습관대로. 그래도 운동을 뭔가 계기해서 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 상태를 굉장히 호전시켜주고 어떤 임상시험을 해도 다 좋은 결과를.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좀 말해주시죠. 자기 하트레이트를 정상 하트레이트의 한 120에서 140% 정도가 뛰게 하라는 거죠. 자기 평소 자기의 평소. 맥박보다 네. 20%나 40%는 높게. 그렇죠. 그러면은 저처럼 한 65, 60밖에 안 되는 사람은 100 정도로 뛰세요. 빨리 걷던지. 내 심장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뛰거나 걷거나 뭔가를 하는 게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많이 얼마 펌핑하게 동안? 시켜서. 예를 들면은 수영은 30분 이상, 러닝머신은 40분 이상. 40분 그때부터 이상. 운동이 되고. 그리고 하루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항상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이런 기준으로 임상시험을 했었어. 그래서 요 정도 하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피 뽑아서 검사해 보면 무슨 면역성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게 결과로 다 나와 있죠. 암 발생률도 낮추고 재발률도 낮추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이제 먹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가 원래 먹었던 것을 좀 먹는 습관이 그냥 유지가 바꾸기, 되는 것 같아요. 쉽지 그리고 않은 것 같아. 먹는 거의 핵심은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 단백질을 무지하게 먹어라. 그렇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어라. 그렇죠. 네. 이걸 먹잖아요. 진짜 피부가 배고기야. 환자들이. 이걸 이렇게 먹으면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 몇 끼. 피부가 백옥이라는 거는 그냥 암 환자인 거 티가 안 난다 이 얘기죠. 그럼
아니 그리고 굉장히 좋아 딱 봐도.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건강한 정상인들이 섭취해야 되는 균형적인 식사. 특별히 뭐 피하거나 네, 그런 뭐 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없다 네, 사실. 그런 거. 그리고 살 찌면 안 되고. 살이 살이 찌면 찌면 안 돼.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럼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제일 좋네요. 그게 좋죠. 근데 그 속설에 보면 인터넷 뒤져보면 대장암 환자는 뭐 양배추, 마늘 이런 거 해롭다는 이야기가 떠돌던데 이게 왜냐면 그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장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아, 부담이 된다. 그거는 이제 수술 후에. 수술 후에 수술 직후에 음.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을 어느 정도 자르면 네네. 정상 길이에서 이제 상당히 뭐 한 20-30%가 줄잖아요. 심하게는 50%도 줄고 장 길이가 이제 짧아지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소도 흡수하고 배출하고 또 똥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정상과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라던가 네. 뭐 양배추라던가 이렇게 좀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걸 음식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이 자기 일을 못해. 그래서 설사가 돼버린다든지 금방. 그러면 고구마나 뭐 보리나 이런 것도 보리밥 먹으면 약간 가스 많이 나오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장내 미생물이 다 다르니까 음식도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배가 좀 뻑뻑하고 방구 많이 낀다. 그럼 뭘 먹으면 그러는지를 잘 살펴봐서 나는 그런 음식은 좀 주지하라. 수술 직후라는 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대개 한 3개월 이내. 3개월, 3개월은 그러면은 양배추, 마늘, 고구마 뭐 이런 얘기는 3개월 네. 동안은 맞고 그 이후에는 안 맞는 그리고 그 거다. 대장암 환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암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장 길이의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시간 동안은 브로콜리 좋다 뭐 이런 거 식이섬유 좋다 해가지고 먹는 게 그것도 되게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거든요. 그리고 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 탄수화물을 입에서 먹고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먹으면 다 설사를 하거나 배가 너무 복통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15g 미만으로 하라고. 술은 뭐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아요, 뭐 대장암에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예. 술 먹으면 또 면역성이 떨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기의 옛 나쁜 생활 습관이 다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암 환자들은 이제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환자가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그쵸. 거, 제발 안 됐으면 운동하고 하니까. 싶은 거.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술 먹었던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폈던 사람 담배 안 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오늘은 고대 안암병원 정형내과의 이수연 선생님, 슬기 엄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특히 대장암 환자의 먹거리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